자, 계속해서 말씀을 갖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렇게 하죠. 안녕하십니까. 반영TV의 반영입니다. 제가 교육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교육혁신은 지금 현재 주류를 갖다 이루고 있는 토론식 교육이죠. 토론식 교육의 최대 단점이 무엇입니까? 지식의 축적을 못해요. 그 부분을 보완해서 그리고 인간의 나이와 전공의 빠른 선택을 갖다 융합하자는 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고자 합니다. 교육혁신이란 무엇이냐? 인간교육을 갖다 3세부터 6세까지 시키고 암기식 교육은 7세에서 12세까지 하고요. 암기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이 융합된 교육은 13세에서 16세, 그리고 토론식 교육은 17세 이후의 정규교육은 무조건 토론식 교육을 하자. 그리고 사회의 토론식 교육은 정규교육이 아닌 사회의 모든 교육은 토론식 교육으로 하자는 것이 이것이 교육혁신의 핵심인 것입니다. 청사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 제도와 법률화 일반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데 교육혁신은 현재의 교육보다 엄청난 장점이 있는데요. 인간의 사고력을 증진시킵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인간의 사고력은 증진하지 못해요. 제가 이런 말씀 올렸습니다. 한국인 전체하고 미국인을 갖다 비교하게 되면 인간의 사고력 측면에서는 한국인이 미국인을 압도한다는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면 사고력이 아주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미국인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근데 암기식 교육의 최대 단점은 뭐냐? 인간의 창의력을 갖다가 억압하고 억제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혁신은 토론식 교육의 장점과 암기식 교육의 장점을 갖다가 인간 연령과 그리고 빠른 선택을 통해서 그걸 갖다 연결하자고 그런 말씀을 올렸고요. 나이와 연결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존의 역사에서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교육을 보더라도 이런 교육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외부의 변화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산업혁명도 외부의 변화가 인간을 갖다 변화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도 외부의 변화가 인간을 갖다 변화시킨 거고요. 그리고 러시아 혁명도 외부의 변화가 인간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혁신이라는 것은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외부를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교육혁신을 통한 인간의 변화는 인간이 기존보다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식이나 생각 등이 강해져요. 그렇다 그러면 이 강해진 인간이 외부를 갖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달러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자. 그리고 달러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올렸죠. 그 세 가지를 갖다 시행할 수 있는 힘을 갖자.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모든 힘의 근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올리냐면 돈이 없으면 지금은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사회든 그것이 국가든 그것이 민족이든 간에 돈이 없는 사람은 힘든 삶을 살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주변을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한 개인이 어떻게 힘든 삶을 사는지, 그리고 가난한 국가가 어떻게 힘든 삶을 사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고요. 모든 국가가 자본주의 시대에 다 편입되어 있죠. 그러므로 돈이 모든 힘의 근원이다. 근데 여기서 내가 왜 달러를 최선을 다해 모으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냐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가 몇 번 올렸는데요. 지금 경제학자들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경제는 기존의 경제학은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존 경제학을 배운 사람들은 지금 경제를 갖다 평가할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FOMC라고 미국 연방준비 이사회 의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다. 나는 일부를 이해하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모르겠다. 지금 우리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을 갖다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위원장이 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기존 경제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기존 경제는 금이 지배했습니다. 금이 지배했던 게 기존 경제죠. 그러나 지금은 금과 달러가 일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이나 달러나 동일화되어 있습니다. 달러로 살 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경제의 기본 틀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현재 경제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상품의 공급이 수요를 압도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상품을 살 수 있는 돈만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러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전 세계는 상품이 흘러넘쳐요. 석유도 흘러넘치고요. 기타 등등 모든 물건이 다 흘러넘칩니다. 옛날에 우리가 달걀이 부족했죠. 그래가지고 달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정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해외에서 계란을 사오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계란 가격이 3분의 1이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계란 가격이 해외에서 수입하자마자 폭락해요. 저는 모든 계란은 약간 좀 이렇게 색깔이 노리끼리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해외에서 들어온 계란 보니까 하얗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하얀 계란을 먹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노리끼리한 그 계란을 먹더라고요. 나 하얀 계란 처음 봤어요, 그때.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냥 돈만 있으면 밖에서 사오면 돼요. 지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배추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죠? 그때 정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추를 사오겠다. 그럼 배추가가 바로 안정되는 겁니다. 그 전에 사과 가격이 한참 올라가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직설적인 얘기는 안 하고 돌려가면서 이런 얘기 한 20분 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해외에서 사과 사오면 될 것 같은데 왜 사과를 안 사오죠? 물론 이제 정치인들은 무슨 사과 재배 농가라든지 기타 등등 그런 업종을 갖다 하는 사람들이 표가 깎일까봐 그런 행동을 못하지만 달러만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이 버티는 힘이 뭡니까? 엄청난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은 1조 억불 이상 넘어가는 달러를 갖다가 일본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힘으로 일본은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나라 달러는 지금 한 4천억 불밖에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달러를 갖다 최선을 다해서 모으고 충분한 달러를 갖다가 보유하게 된다면 그 충분한 달러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 충분한 달러에 의해서 원화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달러를 갖다 우리가 충분히 갖게 된다 그러면 원화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찍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거래되는 모든 게 달러로 거래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파트 가격을 갖다가 주고받는데 그걸 갖다 달러로 주고받나요? 아니죠. 원화로 주고받죠. 원화를 찍어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달러의 보호만, 충분한 달러의 보호만 원화가 받는다 그러면 원화를 지금보다 우리가 충분히 많이 발행해도 인플레이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존 경제학자들은 내가 이런 말하면 다른 반론은 들겠지만 그 사람들을 얘기가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금의 경제판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달러가 금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전세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공급이 압도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달러만 있다 그러면 전 세계에 흘러넘치는 그 물건을 갖다 상품을 갖다 우리는 언제든지 수입이 가능해요. 그런 힘을 갖다 우리가 갖게 되면은 원화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찍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아베노미스에서 엔화를 갖다 그렇게 많이 찍어가지고 뿌렸어요. 왜냐하면 일본 경제가 형편없고 일본이 몰락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베라는 사람이 5년이나 6년을 통해갖고 아베노미스를 통해갖고 엔화를 그렇게 뿌렸어요. 근데 일본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 달러의 보호를 갖다가 미국이 보호해 주는 거 아닙니다. 일본이 충분한 달러 1조 불이라는 그런 달러를 갖다가 일본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갖다 올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1, 2, 3, 4 인구 감소 극복,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빠른 선택, 교육 혁신, 그 다음에 달러는 최선을 다해서 모으자. 그 1, 2, 3, 4의 장점은 뭐냐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과 마찰과 투쟁 혼란이 없어요. 아니, 그 에반이 낳자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그 다음에 기업의 연구 개발 분야에서 빠른 선택하자는데 싫어하는 기업 있나요? 그리고 교육 혁신 하자는데 싫어할 그것 때문에 피해 볼 사람 있나요? 그리고 달러를 최선을 다해서 모으자는데 그것에 대해서 싫어할 사람이 있나요? 물론 여행 다니는 사람은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여행 갈 때 달러 들고 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이런 이유로 기존 기득권 세력에는 전혀 이것이 방해가 안 돼요. 지금 의료 개혁을 한다고 아주 그냥 나라가 힘들어지고 아주 그냥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그거는 기득권 세력인 의사들과의 투쟁 관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주장하는 네 가지는 기존 기득권 세력과 마찰 투쟁 혼란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그냥 시행하게 되면 기존 기득권 세력과 혼란이 투쟁하거나 마찰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얘기인 거 아니에요? 이 네 가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대한민국 한민족에게 큰 도움을 갖다 줄 수 있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모으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준다는 것입니다. 즉 기득권 세력과 투쟁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한민족이 살 수 있는 네 가지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갖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해서 나는 세일즈맨 그리고 영업직 직원처럼 열심히 뛰어다닐 것입니다. 어떤 당이나 특정 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여러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갖다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은 전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하고요. 이 방송은 저에게 채찍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